오늘 저는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식사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는 노화 방지 전문 의사의 조언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날씬하며 아름다움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의 핵심은 바로 과학적인 식단에 있습니다. 식단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결정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전문가는 식단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최종 당화 산물, AG,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라덕츠, 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건강과 수명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고 체형과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은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 감소의 효과는 단순히 체중 조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관련된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수준의 탄수화물을 유지하면 혈당을 조절하고 손상 위험을 줄이며 기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축적되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것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뇌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과잉으로 섭취되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으로 축적되고 비만과 여러 질병을 유발합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결과 중 하나는 최종 당화 산물, AG의 형성입니다. 이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조기 노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게다가 탄수화물은 중독성이 있어 섭취를 조절하기 어려워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대부분의 주요 식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간식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품으로는 설탕, 전분, 그리고 심지어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일부 단 음식도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잉 탄수화물은 비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만성염증, 심지어 암과 같은 다양한 위험한 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요통, 무릎 통증, 골절과 같은 관절 문제를 비롯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중독성을 가지는 이유? 탄수화물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자극하여 강한 중독성을 유발합니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물질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뇌는 즉각적으로 많은 도파민을 분비하여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감각은 단기간 지속되며 더 많은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는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자극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자극은 뇌가 높은 도파민 수치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동일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조용하지만 위험한 중독성 물질로 간주됩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중독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파민 증가.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뇌를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쾌감을 만듭니다. 소비 후 불안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불안, 초조, 불편함과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재섭취 욕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끝없는 순환이 이어집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졸음,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증상과 동반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케이크, 흰쌀밥,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참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조절하고 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지 약 20에서 30분 후에 뇌에 신호를 보내 배부름을 알립니다. 그러나 빠르게 먹는 습관은 렙틴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렙틴이 포만감을 전달하기 전에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왜 빠른 식사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비만인 사람들은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렙틴 저항성. 체중이 증가하면 신체는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렙틴을 생성하지만 뇌가 이 신호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포만감 부재. 렙틴이 과도하게 생성되더라도 뇌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체중 증가 렙틴 효율 감소 렙틴 신호 전달 실패 과도한 섭취 체중 증가.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체중 감량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뇌가 포만감을 전달받지 못하는 반면 식욕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엄격한 식단 조절과 장기적인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체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성 요소는 약 20%를 차지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 손톱, 피부, 뼈, 장기, 근육, 혈액, 호르몬, 효소 등 신체의 모든 구조물을 만드는 기본 재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존재합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와 같은 효소는 생물학적 촉매제로서 소화, 흡수 및 대사에 필요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본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과 피부 손상, 근육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초과분은 체외로 배출됩니다. 단백질 외에도 인체는 약 15%의 지질, 지방, 5%의 무기질, 1% 미만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질은 세포막 형성과 호르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각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지질은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특히 가는 음식물로 필요한 지질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스스로 합성하여 필요한 양을 충당합니다. 지질이 부족하면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반대로 지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 후 배출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라는 3대 영양소가 중요한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도록 돕는 필수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은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와 활용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비타민은 인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으므로 주로 식단을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1, B2, B6, B12, 엽산, 나이아신,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C 등이 포함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은 총 13가지입니다. 특히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으며 과잉 섭취 시 배출되므로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포함된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무기질, 즉 미네랄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는 16가지 미네랄을 필요로 하며 이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다량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황, 염소, 미량 미네랄, 철, 아연, 구리, 요오드, 망간,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코발트. 늘 미네랄은 생물학적 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인체 구조를 구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특별한 단백질인 효소는 신체 화학 반응을 조정하는 운영자 역할을 합니다. 소화, 흡수, 대사 등 효소는 필수 요소이며 각각의 효소는 특정 반응만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인체에는 5.000종 이상의 효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닐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요한 반응을 활성화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신체는 글리케이션, 글라이케이션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는 과잉 탄수화물 분자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는 현상으로 AG, 최종 당화산물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AG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피부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촉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야 합니다. 소화 및 흡수 후 이 영양소는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신체에 필요한 성분으로 합성됩니다. 그러나 이 대사 과정에서 소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지만 과잉 생성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신체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항산화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메커니즘이 약화되면 산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글리케이션과 산화, 노화를 가속화하는 이중 주범. 산화 현상은 마치 금속이 녹슬듯 신체 건강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글리케이션은 조직의 그을음이 쌓이는 것과 같아 깊은 내부로부터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 두 과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함께 노화를 촉진합니다. 글리케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특히 전분이 풍부한 식사나 당분이 많은 간식에서 비롯됩니다. 글리케이션의 결과는 전체적인 건강 손상에 그치지 않고 에이즈라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에이즈는 젊고 건강한 피부의 적으로 글리케이션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면 기미, 주름, 피부 처짐 같은 노화의 징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체중 감량이나 체형 유지를 원한다면 당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노화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에이즈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탕 섭취를 제한하면 근육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식단에서 설탕 섭취를 조절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 마련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운동은 체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글리케이션 과정을 억제하고 에이지,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뼈와 관절 강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낙상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피부 탄력 개선, 피부를 탄탄하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뇌 활동 자극,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혈액순환 촉진, 혈색이 좋아지고 신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은 피부뿐만 아니라 뇌, 뼈, 관절, 혈관계까지 노화를 막아주는 종합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설탕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혈당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크게 변동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설탕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에이지,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에이지는 노화와 만성질환에 연관된 화합물입니다. 다음은 설탕 섭취를 줄이고 에이지 생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습관입니다. 단음료 대신 물, 녹차 또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블랙 커피를 마시세요. 달콤한 간식 대신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조금 섭취하세요. 설탕 함량이 높은 과일 대신 아몬드, 호두 같은 영양이 풍부한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쌀, 빵, 면류 대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원을 섭취하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흰쌀밥은 에이지 함량이 더 적기 때문에 선택은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